네, 안녕하세요. 일칠정글 정글 포럼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살짝 진행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현장 실습에서 같이 진행을 해줬던 서영 친구가 이제 발표를 해줄 거고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이모균 강사님, 네, 유튜버 겸 강사님, 네,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균입니다. 일til 정글에서 사무실 한 자리에서 영상을 조금 만들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포럼에서 어떤 점이 기대된다거나 그런 점이 있으신지. 이서영 친구가 저랑 대학교 동기인데 워낙 끼가 가득한 친구였기 때문에 어떤 영상을 만들었고 또 어떤 끼를 이렇게 뿜뿜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한번, 네, 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영 친구의 약간 대학생 때 에피소드 같은 게 궁금하긴 한데, 아, 네, 대학생 때 에피소드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저는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동아리도 막 대여섯 개씩 하고, 뭐, 음악 동아리도 하고, 영상 동아리도 하고, 그렇게 막 이리저리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끼가 많고 그런 건 아닌데,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뉴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일칠정글이라는 회사이고, 저희가 이제 인터뷰에 대한 공부를 조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영 친구가 주도적으로 지금 영상을 세개를 제작을 했고, 이마다 다 특색이 다 다르게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갈 거라, 어,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포럼을 진행을 하게 됐고, 저희가 만들었던 그 의견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자리로서 이렇게 포럼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서영 님이 이제 발표를 맡아주실 텐데, 준비되셨을까요?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미디어학과 어, 출신이고요. 이번에 동계 현장 실습으로 일칠 정글에서 인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영상 제작을 몇 차례 진행하게 되었는데 인터뷰 영상 제작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나 경험해 하면서 뭐 셀프 피드백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한번 공유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칠 정글이 어떤 곳인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글에서 살아남기 일칠 정글은 뉴미디어 크리에이터 팀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이나 아니면 뭐 광고 촬영, 인터뷰 촬영 등 또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은 이제 아주대생들을 크루원으로 모집해서 뭐 단편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칠 정글에 제가 동계 현장 실습을 와서 첫 2주 동안 집중 개발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2주 집중 개발 기간이 무엇이냐 하면은 능동적으로 제가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콘텐츠 제작을 진행을 하고요.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굉장히 장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능동적인 2주간의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서 집중적이고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일칠 정글에서 많이 진행한 인터뷰 영상 제작을 2주 동안 한번 파보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인터뷰 영상은 단순히 영상 제작 능력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영향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는 제가 굉장히 발휘하고 싶기도 하고 키우고 싶기도 한 역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활동 기록은 어, 블로그 링크에 전부 다 이제 매일매일 업로드 되어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도 해야겠죠. 저는 아주대학교 미디어학과에 나왔고요. 저를 네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해봤어요. 여행, 사진, 음악, 맥주. 전부 다 제가 사랑하는 것들이고요. 동계 현장 실습으로 일주일 정글에 인턴을 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2달간 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주 집중 개발 기간 동안 3편의 인터뷰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어, 처음부터 하준수 PD 인터뷰, 그리고 유튜버 이모균 인터뷰, 그리고 이태선 작가 인터뷰. 순서대로 제가 제작한 순서대로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 계획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하준수 PD 인터뷰입니다. 제적 당하기 바로 전날까지 술 먹었어요. 어, 처음에, 아무래도, 첫 인터뷰 영상 기획이다 보니까, 하준수 PD랑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먼저 하준수 PD를 인터뷰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흥미로운 주제를 좀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 어, 하준수 PD가 제 주변에는 제적을 당한 유일무이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관심을 불러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보는 입장에 흥미롭지 않을까 해서 이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주제에 맞게 여러 가지 세팅이나 질문지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이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능동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신 하준수 PD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먼저 이 인터뷰 진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생각을 해보라고 대표님께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형식을 뭐 질의응답식으로 할 건지 장소는 어디서 할 건지 뭐 편집 시에 어떤 것을 사용할 건지 지금 여기 올라온 거 외에도 여러 가지를 저희 회사 노션에 기록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한번 기획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하준수 PD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식으로 질문을 짜고 흐름을 이어나갈 것인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촬영은 현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이 이 많은 조명들과 카메라를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점. 제가 뭐 촬영 현장에 나가더라도 카메라만 잡으면 카메라만 잡고 뭐 조명을 잡을 일은 거의 없었고 사운드도 뭐 그렇고 그런데 이 2주 집중 개발 기간 동안에는 저 혼자 모든 것을 관리하고 저 혼자 능동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저 혼자 관리하는 부분에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재미있는 것도 컸어요. 그래서 조명도 괜히 5개씩 쳐보고 좀 과하다시피 쳐보기도 하고 사운드도 그렇고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뒤쪽에 흰 백으로 이제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흰 백에 아무래도 어, 양옆에 공간이 넓지 않다 보니까 어, 최대한 그 인물을 작게 나오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물을 최대한 벽에 붙이고 카메라를 최대한 뒤로 빼서 망원으로 당겨서 찍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벽에 그림자가 생겨서 그거를 좀 커버하기 위해 밑에 막대 조명도 깔고 탑라이트도 뭐 왼쪽에 탑라이트도 깔고 왼쪽에서 또 조명 하나 치고 그런 식으로 이리저리 그냥 부딪혀 보면서 되게 공부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이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17정글의 하준수 PD라고 합니다. 17정글이라는 회사에서 영상 제작을 하고 있고요. 가끔 촬영도 나가고 편집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글도 쓰고 있고 그 글로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는 소시민 중 하나입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저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학생 때 저는 학교에서보다는 술자리 가면 볼 수 있는 사람 원이었습니다. 어, 제 입으로 설명하기 조금 부끄러운데 다들 학사경고는 아실 거예요. 학사경고 3번으로 인해서 학교를 1년 쉬게 됐고 다시 재입학을 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요, 다행히 성적은 남아 있었고요. 다시 1학년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입학금은 또 새로 냈고 이제 네. 출석을 안 해서죠. 학교를 안 나갔어요. 저희 학교가 아마 7번, 8번을 빠지면 그러면 F를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1번 넘게 빠진 경우도 많았고요. 보통 술 마시고 될 대로 되라지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알고 있었죠. 전날 술 마시고 잤어요. 자고 일어났고 수업 나가기까지 1시간 반이 남아 있었는데 움직이기 싫더라고요. 이미 나는 제적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방학 때 학생처에선가 연락이 왔어요. 제적당하셨다. 네. 그리고 또 술 마셨어요. 친구랑.
사실 제가 그런 자리에 나가도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무리에 속해 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의지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술자리를 나가고 그렇게 발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365일 중 아마 술을 안 마셨던 기억은 5일 정도 술병 걸려서 못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때를 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휘둘렸고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20대 청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더 나아져야 되지 않나. 굉장히 성숙하지 못했던 시기는 확실합니다. 그때는 제가 무기력하다라는 거에 갇혀 있었을 때 같아요.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만 그때만 조금 살아있는 느낌이 강했었고 근데 이거는 조금 게으름을 무기력이라고 포장을 하지 않았나? 사람이라면 후회해야죠. 후회해야 되고요. 당연히 후회를 할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돌아간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다시 놀 거긴 해요. 다만 제적을 안 당하게 출석은 하면서 이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 간극을 메꾸긴 쉽지 않거든요. 사실 저는 되게 게으른 사람입니다. 주말에 있을 때 항상 누워만 있어야 되고 쉬는 게 우선인 사람이었는데 이 게으름이 자유와 만나면서 모든 게 편해진 거죠. 근데 그러고 있다 보면은 혼자서 아 내가 우울한가? 나 혼자 이러고 있는 게 나 우울증 아닌가? 라고 제가 속고 살았었고요. 이렇게 있지도 않은 심연을 만들어냅니다. 내 깊은 마음 속에서 그런 우울감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구분을 확실히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무기력, 그 다음에 게으름. 여기서 게으름과 무기력은 확실히 다른 거거든요. 무기력은 자의가 있지 않아요. 게으름은 100% 자의입니다. 이 차이점은 확실히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게으름에 속했던 사람이고 타인들한테 나는 무기력증 걸린 것 같다 라고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 무기력증이 있으신 분들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진짜 많이 하면서 살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나 자신한테 거짓말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또 나 자신한테 했던 거짓말에 내가 속을 때도 많고요. 제가 그 당시에는 무기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울증인가? 나 우울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게으름을 무기력증으로 포장하지 않았나? 그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한테 제가 속았었던 사람이라서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다른 모습으로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죠. 뭐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때 아니면 음, 더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부끄럽네요. 이거 그냥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네, 이런 식의 영상을 진행을 했고요. 제적이 뭐냐고 질문이 올라와서 제적은 이제 학사 경고를 3번을 맞으면은 이제 제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학기 F 학점이 3개 이상이면 학사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 학기가 이제 3번이면은 이제 제적을 당하고 재입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 어, 하준수 PD님께서 아무래도 이 시절에는 조금 게으른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스스로 피드백을 해보았습니다. 아, 저는 이 인터뷰 영상 제작을 하는 게, 이 기획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일단은 그 주제를 선정하고 그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그 주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촬영을 진행하다 보면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새기도 하고, 또 촬영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 편집 단계에서 너무 애먹기도 하고, 또 크게 힘들었던 게 인터뷰의 주제가 제가 생각하는 결과와 달랐어요.
저는 사실 여기 올린 글에서 아래쪽을 보시면은 알 수 있겠지만 제적을 당한 것은 분명히 제적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준수 PD님께 어떤 당찬 꿈과 열정이 있어서 그 제적을 당함에도 포기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하준수 PD님이 말씀을 하신 거는 답변자가 답변을 한 것은 어, 그 당시에 나는 게을렀고 그때를 아쉬워하고 있고 그거를 계기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피드백을 스스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느낀 게 정말 이 답변자와는 질문을 짤 때 그리고 흐름의 구성을 짤 때 있어서 충분히 이 내용의 흐름이 뒤틀리지 않도록 충분히 대화를 하고 논의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인터뷰 촬영이었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갖고 유튜버 이모균을 인터뷰하게 됩니다. 이모균이 누구인가요? 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살짝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아까는 이제 질문자가 질문을 하고 응답을 하는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토크 형식으로 질문자와 답변자가 둘 다 화면에 나와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준수 PD님과 인터뷰에서 이 주제에 맞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그 흐름에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편집 단계에서 이 내용을 그 하준수 PD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 잘못된 질문들과 이제 뒤틀리지 않게 재구성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토크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내가 화면에 적극적으로 어, 답변자에게 개입을 해서 함께 이제 자연스럽게 인터뷰를 끌어나가 보자. 그러면 더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인터뷰 버추얼 유튜버 이모균을 인터뷰할 때는 이제 토크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모균 유튜버의 성격에 맞게 신속한 진행과 가벼운 분위기로 조금 구성을 해보았고요.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에 맞게 세팅하고 질문지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템포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컷 편집으로 올릴 것인가, 아니면은 촬영 당시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진행을 할 것인가, 혹은 또 대본의 비중을 얼마나 둘 것인가, 또 나는 얼마나 개입해야 되는가, 또 어떤 마이크를 착용할 것이고, 두 명의 소리가 같이 대화하듯이 들어가야 되는가, 아니면은 내 목소리를 좀 죽일 필요가 있는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여기에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은 어, 아무래도 하준수 PD 인터뷰 때 했던 것들을 조금 그때와는 좀 다르게 가져간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하준수 PD 인터뷰 때는 조명을 5개 쓰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다 다루지 못할 만큼 과한 조명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자연광과 조명 1개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측에서 조명 1개를 보충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또 이번에는 카메라를 2개 사용했습니다. FX6의 광각으로 하나, 그리고 알파7C의 90mm 망원으로 하나, 답변자를 잡아서 그렇게 2개를 세팅을 했고요. 또 하준수 PD 인터뷰를 할 때 막상 롤이 돌아가자 그전에는 말을 잘하다가 롤이 돌아가니까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모균 유튜버와의 인터뷰 때는 인트로에서 확 텐션을 끌어올리고 시작하는 뭐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의 어떤 좀 개선점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사전에 주제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나누었고요. 토크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촬영의 흐름을 제시를 해야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을 했고요. 또 많은 점프컷과 크롭컷을 사용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편집 시에. 그래서 예능식의 자막도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할 예정이었고요. 그래서 한번 결과물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모균 씨를 모셨습니다. 유튜버, 오타쿠, 일본 취직 준비 중, 연애 중, 품절, 수입 그룹 같이 포근한 남자, 밀크쉐이크를 좋아하는 이모균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서영의 맥북 채널에 오게 돼서 참 아이고 오늘 첫 손님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은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타쿠, 유튜버, 품절남, 수익 구름같이 달콤한 남자 이모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되시나요? 유튜버 하고 있고요. 그 유튜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영상 편집 강의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말이죠, 2020년에 이렇게 일본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일본 유학 가기 직전에 코로나가 빵 터져가지고 블락킹. 저는 막 미친 럭처럼 럭비공 들고 뚫으려고 했지만 코로나는 저를 절대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라시아이마세 못 듣고 한국에 남아서 버추얼 유튜버를 시작했죠. 그럼 버추얼 유튜버가 정확히 뭔가요? 버추얼 유튜버는요, 사람이 방송을 하는데 사람 자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상의 캐릭터를 대신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의 움직임, 표정, 말을 캐릭터가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그 버추얼 유튜버로 어떤 영상을 VR 챗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랑 농담하고 막 놀고 할 수가 그거 해본 있는데, 적 있어요. 그죠, 해본 그죠. 적 있어요. 사람들한테 좀 농담, 장난하는 그런 영상 많이 찍었고, 지금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여성분을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그 여성분이랑 농담 따먹게 하는 그러한 부끄럽죠? 그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버추얼 유튜버로서의 이모균을 네. 한번 보여주세요. 버추얼 유튜버로서의 이모균은 어벙한 캐릭터입니다. 오. 어떻게 어벙하냐면은 원래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가 이 영상 자체가 인트로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뭔가 예고편 혹은 쇼츠의 본 영상을 홍보하는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 엔딩을 한번 해보았고요. 그래도 나름 이런 토크 형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준수 PD를 인터뷰할 때 생겼던 그런 문제점, 뭐 그 인터뷰 진행 과정에 있어서 주제랑 벗어나거나 흐름에 맞지 않는 얘기로 자꾸 빠지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생각했던 결과와 제가 생각했던 전체적인 내용과 답변자가 생각했던 전체적인 내용이 다르다거나 그러한 문제점은 굉장히 개선된 것으로 셀프 피드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토크 형식으로 화면 속에 참여하니까 자연스럽게 흐름에 관여할 수가 있었고요. 방향을 잡기가 매우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준수 PD 인터뷰할 때는 이 촬영자 입장에서 뭔가 지적이나 피드백, 제가 드리는 피드백이 지적이나 어떤 그 딱딱한 디렉팅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선뜻 이 방향을 제시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앞에서 함께 그 화면에 나와서 제가 주도적으로 흐름을 이끌어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함께 진행이 만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이 이모균 씨가 굉장히 제 동기이기도 하고 잘 알고 있는 친구라는 점에서 더 편하게 인터뷰를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다음 인터뷰 촬영 시에는 반드시 충분히 그 답변자와 사전 대화를 나누고 미팅을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 친밀감을 좀 조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데 굉장히 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이게 서브캠으로 90mm로 잡은 샷인데 굉장히 처음 이 샷을 잡았을 때는 이모균 씨가 이제 정면을 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샷이 괜찮았는데 제가 앞에 껴들어가니까 저를 바라보는 걸로 이제 시선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면에서 좀 그림이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화면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저를 바라보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샷을 잡았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음 촬영 때 좀 더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인터뷰 진행 때는 편안한 분위기 그리고 답변자와의 충분한 사전 대화를 하는 것이 제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키포인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태산 작가님을 한번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태산 작가님이 직장을 다니면서 글을 쓰시는 작가님이신데 소재로 맥주를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지난 결과물들에서 뭔가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다거나 뭔가 딱딱한 분위기가 연출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킹의 요소로 앞에 맥주 한 잔을 따르고 그다음에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이제 편안한 분위기에서 마치 지인과 대화하는 듯한 그런 영상을 한번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태산 작가님으로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토크 형식으로 이모균 인터뷰했을 때와 비슷하게 토크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모균 인터뷰, 하준수 인터뷰의 중간 지점. 저는
토크 형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화면에 등장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고 화면 바깥에서 카메라 쪽에 위치해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소품으로 맥주를 활용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고요. 또 이제 반말로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더 분위기가 풀어지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태선 작가님은 반말은 좀 더 어색해질 것 같다고 하셔서 존댓말을 사용을 하는 걸로 한번 진행하라고 반말을 하는 걸로 한번 진행을 했는데 두 번째 반말로 진행을 했던 게 훨씬 더 흐름이 자연스럽고 괜찮아서 그걸로 편집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가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공간 설정을 하고 똑같이 질문지나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17정글 스튜디오, 아까 하준수 PD를 인터뷰했던 장소인데 여기서 작가와의 이미지가 어울리는 공간은 바로 저쪽에 있는 책장, 한쪽에 있는 책장이죠. 근데 왼쪽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굉장히 좀 협소합니다. 그 부분을 인터뷰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책장 하나를 갖고 와서 수직으로 배치를 해봤더니 나름의 어느 정도의 공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렇게 공간을 만들고 조명을 왼쪽에서도 쳐보고 오른쪽에서도 쳐보고 여러 가지 쳐보다가 이 샷이 맞다 해서 지금 조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왼쪽에서 키라이트 하나 치고 그리고 저희가 보는 방향에서 우측 뒤편으로 탑라이트를 하나 배치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조명 5개 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조명을 좀 수를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 싶은 것도 있고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면서 한번 알아보니까 충분히 제가 조명 5개를 다 컨트롤할 수는 없고 충분히 2-3개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간소화해서 딱 2개만으로 진행해 보자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를 소품으로 사용하면서 인트로와 아우트로를 맥주로 삽입을 했습니다. 맥주를 따는 인서트 샷 그리고 맥주를 마시는 샷으로 각각 인트로와 엔딩을 배치를 했고요. 메인 질문은 하준수 PD를 인터뷰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뭐 학교에서 뭐 어떤 학생이었는지 그 하준수 PD의 어떤 가치관에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제 의도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잘못된 방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질문을 간단하게 좀 형식적이고 좀 정석적인 질문들로 구성을 하고 이 구성 내에서 뭔가 흐름에 맞게 더 질문할 수 있겠다 싶은 후보 질문들을 훨씬 더 많이 따로 모아두고 상황에 맞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메인 질문을 두고 하니까 그 답변자가 말하고 싶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고 저도 들으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을 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느꼈던 것처럼 1시간가량 이태선 작가가 왔을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먼저 분위기가 편해지기 위해 또 인터뷰의 방향을 흐름을 잃지 않고 방향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이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청자들한테 한번 소개 한번 해줄래? 안녕하세요. 작가 이태산입니다. 반갑습니다. 간결하구만. 어떤 일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줘. 나는 직장 다니면서 저녁에 퇴근하고 글을 쓰는 무명 작가야. 무명 작가. 약간 좀 아쉬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이 직장인을 하면서 글을 쓴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혹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하루 일과가 시체처럼 누워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하고 그리고 모든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을 딱 하고 집으로 와서 이제 나의 진짜 본업이 시작되는 거지. 그 비축한 거를 다 글에다가 쏟아붓는다. 그러고 있지. 그런데 매일같이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아. 혹시 글을 안 쓸 때는 뭐 어떤 다른 취미라던가 즐기는 게 있어? 일단 글을 쓰는 시기가 있고
글을 쓰지 않는 시기가 있는데 내가 글을 쓰지 않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책이나 영화를 많이 보는 것 같아. 스트레스도 풀고 아이디어도 얻고 인생 자체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글을 쓰는 기간과 쓰지 않는 기간을 구분해 놓고 맞아. 쓰는구나. 그러면은 이게 글을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막힐 때가 좀 많은 것 같아. 맞아, 막힐 때가 많지. 오늘 예술이 나는 창작하는 거다 보니까 머리가 안 돌아갈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 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지루한 방법이고 또 하나는 신선한 방법이야. 뭐부터 듣고 싶어? 지루한 것부터 한번 들어볼까? 오케이, 지루한 방법은 그냥 죽도록 앉아 있는 거야. 글이 나올 때까지 앉아 있는 거야. 무식한 방법이네요. 무식해. 지루한 방법이야. 신선한 방법은 그러면? 신선한 방법은 나의 치부를 쓰는 거야. 그래? 그래. 그럼 소설을 쓴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은 내가 좋아하던 여자한테 뺨을 맞은 이야기. 그런 거. 그런 거를 바로 그냥 소설에 녹여내버리고. 소에 녹여내버리는 거지. 그럼 또 이제 할 말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게 돌파구가 되는 것 같아. 되게 신박한 방법이다. 많이 추천해줄게. 그러면은 어떻게 글을 쓰게 됐어? 나는 뭐 어린 시절에 가정 형편이나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사실. 그래서 마음속에 울분이 많이 쌓여 있었단 말이야. 그거를 풀 수단으로 나는 예술이라고 하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만나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글을 써야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직장인 하면서 글을 쓰는 자신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해. 나는 솔직히 글을 위해서 직장을 선택하는 편이야. 좀 더 페이가 낮더라도 여유 시간이 워라밸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해 왔어. 그래야 글을 쓸 수 있거든, 현실적으로. 그래서 글을 위해 포기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글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본 거지. 무라카미 하루키가 완전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꿨네. 그렇지. 한 번씩 그런 생각도 들어. 내가 하루키한테 낚였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글을 쓰면서 목표가 있을까? 목표가 있지. 근데 목표가 좀 바뀌었어. 원래 내 목표는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는 예술을 하자. 좀 전율이 오고 맞아. 자극적이고. 근데 나의 시선은 관객을 향해 있지 않고 만드는 사람을 향해 있었던 것 같아. 내 자신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예술 작품 만들자 이런 거였는데 그렇게 8년을 썼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좀 바꿨어. 나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예술품을 만들자. 내 자신이 재미있는, 내 자신이 즐거워하는, 내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을 만들어내자.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예전에는 나는 생산자 입장에서 봤던 것 같아. 근데 요즘에는 소비자 입장으로 가서 내가 만족하게 되면은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은 최소한 재밌게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생기게 되었어. 그래서 그쪽으로 목표를 바꾼 거지. 그러면은 작가로서 말고 다른 좀 삶 속에서의 꿈이 있을까? 꿈이 있지. 나는 자유로움을 추구해왔어. 10대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목표로 둔다고 하잖아. 근데 난 자유로움을 목표로 두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가족이, 부모가, 친구가, 연인이 일정 이상으로 개입하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 내가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자식이었다면 절대로 도전해보지 않았어요.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게 원래는 소설이나 에세이를 쓰다가 영화로 넘어갔잖아. 왜 영화 시나리오를 선택을 한 거야? 7, 8년간 소설을 쓰면서 솔직히 말해서 무명 작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지금도 뭐 날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고 안타까운 일이지. 내가 그래도 8년간 일도 최대한 글쓰기 위해 맞추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방식을 바꾸든지 분야를 바꾸든지 뭐든 바꿔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영화를 보다가 생각이 든 거지. 시나리오나 써볼까?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왜냐면 그것도 똑같이 글을 쓰는 일이니까. 글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 너무 아까웠거든.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글 쓰는 거. 맞아. 그러면 영화로서의 목표나 꿈도 있을 것 같아. 영화로서의 목표가 있지. 나는 폴 토마스 앤더슨이나 마틴 스코세지를 좋아해. 그들이 살아있음에도 클래식이 됐거든. 나도 내가 살아 생전에 클래식이 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 살아생전에. 내가 살아서 그 광경을 보고 싶어. 죽고 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의미 없다. 그치. 그 클래식이라는 게 작품성을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 맞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성공보다는 좀 더 그런 게 우선순위가. 맞아. 나는 상업성보다는 작품성을 좀 더 추구하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해하면서 작가를 하고 있듯이 상업적인 부분 아예 포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만약에 작품성 계속 좋다고 인정받는데 돈이 안 벌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최소한의 목표는 있지.
전업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만큼은 벌어야 된다. 딱 그 정도까지만 벌면 그 이상은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살아갈 수 있을 그 정도만 벌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쉽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잖아.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게 여기서 좀 드러나는 거. 맞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집을 산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지. 그러면은 10년 뒤에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를 나 자신에게 한마디 해줘. 나는 지금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글쎄 굉장히 즐겁거든. 근데 너도 즐겁니? 궁금해. 그게 가장 궁금해. 오케이. 많은 얘기 해줘서 고맙고 오늘 맥주 한잔 하고 끝낼까? 짠. 고생했어. 네, 이렇게 최종적으로 마지막 2주 집중 개발 기간 동안 진행했던 마지막 영상이 이렇게 마무리되었고요. 그래도 어, 고작 3편이긴 하지만 3편밖에 진행을 못하긴 했지만 그 3편 속에서도 나름 스스로 많은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스스로 조명을 공부해야 하는 것도 그렇고 색 보정을 알아봐야 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모든 작업을 혼자 수행하려다 보니까 더 신경 쓸 게 확실히 많더라고요. 또 이런 인터뷰 진행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질문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흐름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는 직접 이제 해보지 않고는 주도적으로 해보지 않고서는 그거를 체감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나름 많은 성장이 있었다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요. 이 영상에 대해 마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영상에도 그 오른쪽 보시는 것과 같이 조금 이제 방송 스타일의 자막을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분량이 그래도 7분 정도 되다 보니까 기본 자막만 있으면 또 컷도 다른 추가적인 인서트샷 없이 2개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심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방송식에 자막을 넣을까도 생각해 봤는데 제가 그 맨 처음에 의도했던 친구와 대화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뭐 보는 사람도 뭔가 술 한잔 하면서 가만히 볼 수 있는 그런 잔잔한 느낌의 분위기가 조금 가벼워지거나 방송 스타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제 의도와는 살짝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송식의 자막은 좀 넣어봤다가 이제 그냥 기본 자막으로만 최대한 기본 자막으로만 진행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네.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그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뒤에 배경과 그렇게 크게 분리가 되지 않는 게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조금 백과 너무 멀게 인물을 둘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인물에 좀 더 집중이 덜 가는 또 뒤에 있는 백에 있는 소품들도 어느 정도 다들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시선이 조금 집중이 덜 되는 그런 아쉬움도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을 조금 더 어둡게 처리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피드백도 한번 가져봤고요. 그래서 다음에 진행할 때는 그런 백과 인물 사이의 관계 그런 것도 그리고 또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런 자막의 사용 방식 같은 것도 전부 고려를 해서 한층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계획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아니의 셰프님 인터뷰가 또 하나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무명 배우 인터뷰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학교를 배경으로 진행하는 캠퍼스에서의 추억을 물어보는 그런 인터뷰도 한번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또 공간과 사람이라는 공간의 공간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그런 인터뷰도 또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인터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면서 또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블로그에도 업로드하고 또 지금 보셨던 모든 영상들도 오마이정글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거나 더 궁금하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오마이정글 유튜브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인터뷰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더 공부해야 하는 것이 저한테 좀 부족한 색보정이나 또 조명 부분, 그리고 FX6를 더 능숙하게 사용하고 또 인스타360, 또 필름 캠코더, 또 라와 렌즈 같은 제가 사용해보지 않은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능숙하게 다뤄보면서 좀 더 스펙트럼을 넓히는 그런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언 하나 말씀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의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2주 집중 기간 동안 그래도 이제 막 너무 진짜 뭐 못 견디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되게 막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나름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이제 고민하고 안 돼서 약간 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었지만 분명히 제 마음속에서는 춤추는 별이 잉태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7 정글 이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그 블로그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거든요. 한번 블로그도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화면 공유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채팅으로 그 블로그 링크도 올려드렸고요. 제가 인턴 시작했던 날부터 하루하루 그날 뭐 느낀 점이나 뭐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떤 피드백이 있었는지를 매일매일 이렇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뷰, 스터디, 기획, 촬영 어떻게 했는지, 편집 어떻게 했는지 뭐 하나 보여드리면은 뭐 어떤 카메라를 사용했고 어떤 세팅으로 진행을 했고 서브캠 또 어떤 세팅을 진행했고 무엇이 아쉬웠고 또 어떤 부분은 효과가 없었고 또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었는지 또 이 아쉬웠던 게 해결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에는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너무 타이트하게 서브캠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답변자가 밖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과 같은 스스로의 피드백을 적어보고 또 다음 기획이나 다음 계획도 여러 말씀 들려주셔서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